네,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그 영향을 받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그동안 이번 주 대거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튜브 댓글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롱롱님이 자주 출연을 하십니다. 롱롱님, 민소하나님 포트 뭐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새 코너까지도 즐기고 계신 모습입니다. 오늘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과연 오늘은 종목을 편입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화목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설명 없이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김웅태 매니저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김웅태 매니저님 제외하고 이 질문에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제가 RS 오토메이션, 김웅태 매니저님의 오늘 편입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좋다 하면 동그라미.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이 더 좋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오늘은 반반이네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왜 X입니까? 이게 테마성을 갖다가 붙이려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 좋거든요. 근데 네. 지금 RS 오토메이션 약간 그게 더 좋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의 포인트가 이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무인화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모멘텀 보게 되면 해외 기업 쪽과 연관성이 좀 굉장히 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지금 RS 오토메이션 다른 로봇주하고 다르게 지금 눌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요거 봤을 때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거라서 저는 뭔가 내일 접근을 본다면 저의 뷰에서는 레인보우보다는 그래도 RS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따로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저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시점을 유지해 주신 건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RS는 일단 이제 시간으로 갭으로 떠서 이제 음봉이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레인보우는 이제 그 정도 해도 음봉이 나도 그렇게 지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바운드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레인보우가 아까 이제 바퀴형 로봇을 이제 출시한다는데 지금 인기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신제품을 나와서 이제 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또 삼성전자 향으로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저랑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아직 제가 담은 건 아니지만 같이 로봇주를 담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시장이 조금 좋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럼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도 로봇주 이 이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미 로봇주들이 워낙에 많은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수급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는 섹터 간 순환매가 돌아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한 번쯤은 계속적인 기사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전자가 기사를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쳐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위기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제가 포트 편입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담아도 될까요? 세 분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 그냥 X가 고정값은 아니죠? 한 명은 S 해야죠. 왜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까, 로봇주? 그건 아닌데 지금 뭔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저는 약간 마켓 타이밍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 약세가 제가 봤을 때 옵션 만기 영향이 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바로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 끝났고 뭔가 기수가 오늘 반영 어제가 올라서 뭔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로봇주도 물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올라가다가 말 수 있고 일단 갭상승이 아침에 뛸 거라서 내일 당장 대응보다는 오히려 약간 내일보다는 다음 주가 저는 조금 더 타이밍상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뭐 애써 든 건데 사실 뭐 로봇주가 사실 레인보우가 올라가야 다른 로봇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한다면 결국은 앞에 있는 가장 큰 놈을 사야 되는 건 맞는 거라서 뭐 의견은 뭐 약간 세몬적으로 저는 약간 들고 싶고 X 든 거는 한 명은 그래도 조금 반대를 해야 네.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아,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네. 방송쟁이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차피 저는 매니저님이 X를 하셔도 두 개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가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주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갭상승, 내일 아침장에서 갭상승하고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로봇주들 살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볼 텐데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늦은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알 수 있을까요? 예, 저기 뭐더라, 가온전선이요. 네, 가온전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0%는 60%인데 30% 팔았어요, 종가에. 네. 42,700원. 42,700원이 매수가시고 비중이 그럼 정확히 지금 20%인가요? 아니면 30%? 30% 남았어요. 30%. 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4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지금 수익권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어디서 팔아야 되냐. 오늘 좀 옵션 만기 그래서 조금 팔았거든요, 30%는. 네. 나머지 30% 남았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아, 네, 알겠습니다. 6만 원 넘어서 할 수 있나 해서. 네, 총 6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30% 덜어내고 지금 30% 남았다고 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가온전선 앞으로 전략 어떻게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온전선의 추세가 되게 좋긴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매도 같은 매매를 아래짜 2만 원대에서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당시에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LS전선이 이 종목을 좀 사고 있었고 그러니까 LS그룹사가 가온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좀 약간 많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냥 저도 약간 이번에 변압기가 돌고 난 다음에 당연히 손배전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선 쪽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봤던 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좀 원체 많이 올라오긴 했고요. 그다음에 연봉으로 보더라도 직전 전고점 라인들 다 뚫고 올라간 신고가라서 이 종목은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직전 고점에 산 사람만 빼놓고는 지금 오늘 고가에 산 사람이지 않은 사람 다 수익권에 있다라고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제 약간 매수에 대한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적 대비 좀 미리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전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 종목들은 2, 3년 안에 다 그만큼의 실적이 다 올라올 수가 있는데 국내 전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럴 정도의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진전기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변압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진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유가 변압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는데 제가 이 종목도 많이 알고 있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어서 내용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전선 같은 경우는 마진을 거의 안 남기고 수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전선을 잘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뭔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낮춰서 저가 수주를 해야 지금은 자기네들을 알리고 있는 시기인 거지 진짜 수주를 다 따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가온전선은 물론 모기업인 LS전선이 가지고 온 물량을 얘네가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얘네가 해외 쪽보다는 지금
그런 내수 비중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이번에 실적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게 전선 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이외에도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뉴스거리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가 넘어가고 나면 전선 종목들은 단기 피크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일부 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판단인 것 같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로 봤을 때는 사실 신고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고 아래자리로부터 이미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사실 고점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추세 대응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추세 라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만 원대 자리는 절대 깨지면 안 될 거고요. 아래로는 뭔가 내 바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5만 원은 깨지면 안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6만 원 가격대에서 과연 돌파가 더 나와줄 것이냐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미국에서 변압기 관련 종목이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변압기 관련 종목도 약간 멈춘다면 이 종목도 멈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5월 16일 날 아마 5월 16일 아니면 그 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종목이 더 못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하는 날 웬만하면 많은 비중에 대해서는 차익실현 관점에서 보시고 나머지를 추세 대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는 6만 원대를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6만 원대에서 1차 목표가는 두고 보시는데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차익 실현을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1차 목표가 6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16일 전후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슈 파악 잘 해보셔서 수익을 계속해서 크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손절 라인으로는 5만 원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온전선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께 문자 상담이 왔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62,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5월 2일부터 거래 재개가 됐는데 크게 상승세를 못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웅태 매니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액면 분할했죠. 액면 분할하면서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싸졌으니까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실적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부단하게 나타나고 있고 액면 분할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만 한 게 아니죠.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하고 났는데 액면 분할 이후부터 줄곧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난 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액면 분할하고도 한 거의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좀 길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구체 회사로서 만약에 이 투자자분께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거를 들고 갈 거냐 말 거냐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길게 귀노업으로서 조정을 받을 때까지 받을 만큼 나오더라도 저는 좀 홀딩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는 판세가 뒤바뀌면서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좋은 봄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모습으로 또 정고점까지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단기성으로 만약에 테마를 본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자리라도 빠르게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사실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 종목에서 81,400원을 이미 한번 넘어갔어야 돼요. 넘어가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직전 고점에 대한 9만 원을 못 넘기고 나서부터 저항대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5만 1,000원까지에 대한 지지 라인을 바꿨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정 길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좀 내가 단기성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조정 길게 갈 수밖에 없는 단기성이 장기성 투자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내일 자리에서 빠르게 손절하고 아마 지금 자리에 손절하면 한 11%에서 12%, 14%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섹터를 갈아타는 거를 좀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손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가 54,000원인데 만약에 51,0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 OCI.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92,000원에 20%. 네, OCI 92,000원에 매수하셨고 포트 내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네. 궁금할까요? 배도가 언제 해야 되나? 매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OCI가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기도 했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OCI를 얘기하면 대부분이 태양광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다른 분목이 많이 있습니다. OCI에서 만드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에도 쓰이지만은 웨이퍼에도 씁니다. 반도체에도 쓴다는 거죠. 낸드 플래시든 디램이든 거기도 지금 현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웨이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낸드 플래시라든지 디램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중국 관련 수출 제한 조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호재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과산화수소도 만들고 인산도 만듭니다. 인산이 지금 현재 우리 LFP 만들 때 인산 그 반도체에 들어간 인산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본 케미칼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화학 품목을 만들고 있고 실적이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8,000억 정도, 8,600억인데 올해 이제 작년 같은데 2,500억 정도 지금 주식이 그러니까 나눠지면서 OCI 홀딩스랑 나눠지면서 이제 따로 됐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작년 분기당 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태양광 관련주들은 다 적자가 아니야라고 생각인데 오롯이 흑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과도하게 빠졌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 확인 작업은 거쳤다. 10만 원 돌파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올라갈 텐데 저는 목표가를 12만 원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겠고요. 근데 이제 11만 원 정도 되면 15% 정도 수익이 나올 거고 12만 원이면 30%, 30% 정도 수익이 나올 텐데 충분히 12만 원까지 노려볼 수도 있고 11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 절반 정도 파시고 또 나머지를 12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11만 원대에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은 이제 지체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돌파하면 1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현금화 구간으로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1차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보시는데요. 지금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11만 원에서 10%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고 12만 원까지 바라봐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이수페타시스요.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4,400원에 20%요. 네, 3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네, 지금 네, 또 네.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저번에도 44,200원인가 거기 가서 그냥 맞고 떨어져서 다시 막 4만 원 깨니까 네. 막 후회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차트를 보니까 좀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이제 수익을 보든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꼭 매도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난번에 44,200원을 맞고 또 떨어졌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웅태 매니저님, 어느 부분에서 좀 수익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은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3만 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자리는 홀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권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 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좋다 할 수 있는 거고 고점에서 들어가기는 자수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건 측면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20% 정도에 대한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 46,500원을 찍고 나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봐요.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또 매도를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그냥 지금에서 10%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10%로 그 다음부터 신고가 영역까지를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안전한 자산으로서 한번 좀 극대화해보자라는 욕심으로서 가져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좀 챙길까 말까 고민할 거라면은 과감하게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으로 보유해서 넘어가는 걸로 보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PCB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HBM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죠. 왜냐면 워낙에 또 주성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올렸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차트의 흐름상으로도 역시나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저는 만약에 목표가를 좀 보고 나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48,000원 이상까지는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48,000원 신고가 영역만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5만 원까지 또다시 한번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불안한데 이거를 매도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은 그냥 45,000원, 지금 43,000원 라인대에서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으로서 좀 안전한 매매로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은 4만 원 부분은 다시 한번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그런 전략으로서 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4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면서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수익을 챙겨가서 좀 지금 자리에 손절을 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홀딩해서 끝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차 목표가 48,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까지 가지고 가기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지금도 10% 정도 비중을 덜어내도 좋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가람 매니저님을 콕 집어 주셨어요. 뉴로메카 3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마침 제가 딱 보고 있던 거라서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바로 제 화면에 보게 되면요. 공시가 얼마 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임직원 3명이 지금 이번에 지분 매입을 한 걸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니고 디렉터로가 나타나주고 있고, 단가가 이번에 처음 산 사람인데 지금 35,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사람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작년에 선임된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 삽니다. 이번엔 600주를 다시 산 게 3만 원대에 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이번 2월 달에 서 있는 사람인 건데 이번에 또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받다라고 봤을 때 31,000원대, 3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받다라는 얘기는 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3만 원짜리만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재료들, 대기업에 대한 기대감인 재료들이 뜰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부자들이 대표이사가 아니고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산다는 얘기는 뭔가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냥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매수가는 그냥 올 것 같고요. 매수가 넘어서 이제 4만 원대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만 놓고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임직원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재료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로메카까지 진단 도와드리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